자, 3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학 반응의 규칙에 대한 얘기로서 세 번째, 기체 사이의 특별한 관계인 기체 반응의 법칙, 기체 반응 법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 영상 한번 보기 전에 우리 학습 목표를 보면 기체 반응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다예요.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반응 법칙을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물을 전기 분해하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의 부피 비는 2대 1입니다. 그렇다면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를 반응시켜 수증기를 생성할 때 반응하는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의 부피 비는 얼마일까요? 물을 전기 분해할 때와 마찬가지로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의 부피 비는 2대 1이고 생성된 수증기 부피를 고려하면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의 부피 비는 2대 1대 2입니다. 또 수소 기체와 염소 기체가 반응하여 염화수소 기체를 생성할 때 수소 기체, 염소 기체, 염화수소 기체의 부피 비는 항상 1대 1대 2이고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반응하여 암모니아 기체를 생성할 때 질소 기체, 수소 기체, 암모니아 기체의 부피 비는 항상 1대 3대 2입니다. 이처럼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하는 것을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합니다. 게일 이삭은 수증기를 생성하는 실험을 통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기체의 부피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한편 온도와 압력이 같은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수소 기체, 산소 기체, 수증기 기체 1부피마다 수소 분자, 산소 분자, 수증기 분자가 한 개씩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내면 분자 수비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와 같고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셨죠? 이게 핵심이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천천히 우리가 생각 열기 한번 열어볼게요. 물을 전기 분해하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발생해. 수소 기체가 훨씬 더 많이 생기네? 자, 얘들이 직접 실험을 해봤는데 물의 전기분해 실험에서 발생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 양에도 일정한 비율이 있을까 그랬는데 실제 아까 영상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수소기체가 2부피 늘어날 때 나타나서 생성될 때 산소기체는 1부피가 만들어졌다. 아까 그 엎어놓은 캡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림이 왜 이 모양이네. 여기가 한 2부피가 이렇게 막 만들어진 게 수소예요. 근데 여기 한 1부피 정도 만들어진 게 산소 기체였다. 그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요렇게 정돈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발생한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 부피 사이에는 일정한 정수비가 성립된다. 일정한 정수비, 어디 사이에? 기체의 부피 사이에. 기체의 부피 사이에 일정한 정수비, 즉 반응 물질이죠. 반응 물질, 반응하는 물질들 사이의 기체 사이, 이 기체인데 반응하는 물질이 기체인가 봐.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일정한 정수비가 성립된다. 이게 바로 기체 반응 법칙의 핵심입니다. 근데 첫 서두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체크해 보시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워보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물을 전기 분해하는 실험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나와 있는데 잘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들 잘 모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플러스라고 돼 있죠. 대부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빨간색이 플러스 극이 연결돼 있고 검정색이 마이너스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분해 장치, 이 장치에다가 전류를 ON 시켜주면은 전류가 흐르면서 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기체가 발생되는데 여기 눈금이 보일까요? 여기 눈금, 이렇게 눈금이 보이는데 밑에는 지금 물인데 여기 다 물입니다. 근데 위에는 지금 기체가 형성돼 가지고 여기는 기체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요 산소가 형성되는 눈금과 수소가 생성되는 이 눈금 사이에는 부피비가 보면 얘가 1이라면 얘가 2부피가 나오는 걸 항상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전기 분해하는 거거든. 자, 식을 한번 써볼게요. 원래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만나면 물을 만든다. 그래서 물 분자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개수를 맞춰줬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화살표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 반대로 간 거를 이제 거꾸로 써보겠습니다. 두 개의 물 분자가 두 개의 수소 분자와 한 개의 산소 분자로 나누어진 겁니다. 윗식으로 말하면 왼쪽으로 간 거를 아래쪽에 자, 요 물을 왼쪽에다 갖다 쓴 겁니다. 그럼 이게 물이 지금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거꾸로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졌다 해서 이걸 분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물이 분해됐는데 전기를 통해서 분해했으면 이 앞에다가 전기 분해, 열을 줘가지고 분해했다, 열 분해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 분해든 열 분해든 물이 분해될 때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이 앞에 개수가 이렇게 두 부피의 물을 분해하면 자, 2부피의 수소가 만들어지고 이 앞에 1 있죠? 1부피의 산소가 만들어지니까 이 앞에가 2, 1이면 요 2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요렇게 수소로 갑니다. 요 1은 어디로 가냐면 요렇게 산소로 갑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물을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데 수소는 2부피가 산소는 1부피가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개수비죠. 근데 이 개수비가 결국은 분자수비를 의미하는 거고 이 분자수비가 결국은 부피비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부피비죠. 이렇게 빗자로 쓰겠습니다. 요 상황을 우리가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은 어렵죠? 자, 요 내용은 우리 실험을 통해서 배운 거니까 실험을 통해서 수소 대 산소가 2부피 만들어질 때 산소는 1부피 만들어진다는 결론만 우리가 일단 알고 교과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그렇다면 물의 전기 분해 이렇게 됐습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분해한 거예요. 물을 전기 분해하는데 자, 전기를 통해서 물을 분해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물이라고 하는 녀석을 전기를 통해서 분해할 때는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자, 수산화 이온이라고 우리 이온 배웠어. 이게 생성되고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발생하고요. 수소 이온이 생성되는 겁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수소 기체가 마이너스 극에서 산소 기체가 플러스 극에서 발생되는데 얘네들의 그 부피비를 보니까 개수비가 2대1이잖아요. 그대로 분자수의 비가 2대1이고 자, 온도 압력이 같게 되면 기체의 부피비가 2대1로 된다. 아까 개수비, 분자수의 비, 기체의 부피비는 전부 일맥상통한다. 전부 2대1, 2대1, 2대1. 이 물이 오른쪽으로 가면 분해가 되는데 수소와 산소로 분해될 때 2부피 대 1부피로 분해된다는 것을 개수비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수비는 결국은 분자수비고 분자수비는 결국은 부피비인데 이 과정 넘어오는 거는 이제 아보가드로의 분자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어야 돼요.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잠깐 닫아보고요. 자, 그럼 우리는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나눠지는데 오늘 우리가 정리할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EH2하고 O2가 만나서 EH2가 만들어진다는 화학 반응식.
요 놈은 굳이나 말한다면 화합입니다. 화합. 뭔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해요.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화합물은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화학 변화죠.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학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을 거꾸로 썼을 때는 분해죠. H2O가 수소 2부피하고 산소 1부피로 나누어지는 거, 이건 분해라고 합니다. 분해. 아시겠죠? 분해라고 하고, 이것도 다 화합물이냐? 그 분해된 물질은 전부 화학 반응입니다. 전부 화학 반응이에요. 얘도 화학 반응이고 얘도 화학 반응입니다. 위에 두 개가 있죠. 자, 화합물과 분해에 관한, 화합과 분해에 관한 차이점이 약간 거꾸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조금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해 수증기를 생성할 때도 각 기체의 부피비는 일정하냐? 부피비 일정했죠? 부피비 일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넘겨서 정리하는 것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수증기 생성 반응에서 기체의 부피 사이 관계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실험 목표는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수증기를 생성하는 반응에서 각 기체의 부피 사이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수소기체를 열심히 부어 넣었죠. 그래서 포집한 장치에서 수소기체를 넣은 게 아니라 여기서 4ml를 뽑아냈습니다. 여기서 수소가 만들어지는, 이 수소기체가 만들어진 장치에서 4ml만 뽑아냈다. 4ml가 수소기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자, 4ml 수소기체를 만들어냈고, 두 번째 단계로 가보면, 두 번째 단계 어떻게 됐어요? 합성장치의 주입구를 열고 1회 주사기를 꽂은 후 수소기체를 넣었어요. 수소기체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자, 산소기체를 역시 뽑아냅니다. 4ml를. 자, 산소기체를 만들어내는 장치에서 산소기체, 여기 보세요. 산소기체가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역시 4ml를 뽑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 거죠? 역시 걔를 다시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죠. 여기다 보면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시 이제 수소와 산소를 집어넣었으니까 기체 점화단지, 불꽃 반응처럼 말이야, 불을 튀겨 가지고 얘네들이 합성되도록 한번 측정해 보겠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불꽃을 측정해서 튀겨서 측정해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겠습니다. 수소가 4ml고 산소가 4ml를 플러스 시킨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다 식을 안 써볼게요. EH2가 O2가 만나서 EH2O를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렇죠? 근데 수소가 4가 되고 산소가 4가 됐습니다. 문제는 수소와 산소는 2부피 대 1부피가 만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앞에 숫자 1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만약 수소 기준이면 4가 수소로 반응했으면 산소는 4가 아니라 2만 반응할 거 아니야. 2만. 그러니까 4가 2만 반응하면 2는 남는 거죠. 남는 거. 그렇죠? 얘가 다 반응하고 얘도 2만 반응하면 요 2ml는 남는 거죠. 그렇죠? 남는 부피죠. 누가 남았느냐? 산소가 남게 됩니다. 만약에 6을 주면 역시 수소 기준으로 이거의 절반인 3ml만 반응할 겁니다. 2부피, 1부피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대 1로 반응하니까 2에 해당하는 게 6이면 1에 해당하는 건 3만 반응할 거 아니야. 그러면 6에서 3이 반응하면 3ml는 남을 거 아니야. 이게 남는 겁니다. 남는 부피는 누가 남는 거냐? 여전히 산소가 남습니다. 자, 8과 8을 집어넣어서 실험을 하면 수소가 기준으로 하면 이 8이 다 반응하면 산소는 8이 필요 없습니다. 4만 반응합니다. 이거 절반. 2대 1, 2부피 1부피니까. 그러면 8에서 4를 빼면 4부피가 또 남는 거죠. 4ml가 남는 부피입니다. 누가 남았느냐? 여전히 산소가 남았습니다. 자, 그럼 반응 후 부피를 보겠습니다. 수소와 산소가 이렇게 반응했을 거야. 4부피, 2부피. 근데 2부피가 반응하고 산소가 1부피가 반응하면 2부피의 물이 만들어지니까 결국은 물은 반응한 수소의 부피와 동일합니다.
반응한 수소의 부피가 4면은 물도 4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반응한 게 6이면 얘도 6이 만들어지고 8이 반응했으면 얘도 8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2부피, 2부피 동일하죠. 산소가 아니라 수소가 2부피가 작용하면 만들어진 물도 2부피가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얘들의 기체 사이에 반응하는 부피의 비는 일정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험을 통해서 그렇게 살펴봤는데 결과식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자, 4 하면 2만, 여기 지금 반응 후 부피는 이렇게 2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런가요? 반응 후 부피. 절반. 잠깐만. 누구를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적는 거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거 안 보고 가면 안 돼요. 수소기체, 산소기체 갖고 놓고 부피를 적는다. 이때 반응 후 부피가 남는 산소의 기체를 물어봤습니다. 자, 선생님이 알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4를 넣으면 얘가 2가 내고 2가 남는다. 요 놈을 쓰라고 그랬죠. 반응 후 부피. 나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물의 부피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이 아니고 반응 후 부피 남는 거예요. 자, 6이 있으면 요게 3이 작용하고 3이 남으니까 남는 거 여기다 써달라는 얘기예요. 자, 8이 있으면 요 놈은 4만 반응하고 4가 남았으니까 남는 거 4를 써라. 선생님이 여기다 물 부피라고 썼는데 다시 지우세요, 여러분들은. 자, 이렇게 정돈해 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는 것도 써줬습니다. 정리하기로 가볼게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수소와 산소가 완전히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질 때까지 다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는 것도 있겠죠. 수증기를 생성할 때 반응하는 기체 부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된다는 관계가 있었죠. 간단한 정수비. 자, 수소, 산소 반응해서 물을 만들 때, 자, 수소, 산소가 반응해서 물을 만들 때 이들의 개수비는 앞에 있는 숫자니까 2대 1대 입니다. 여기 1이 생략돼 있어요. 그런데 분자 수비도 역시 2대 1대입니다. 그럼 부피비는 여전히 2대 1대이다 이 말이에요. 얘가 2가 있는 게 부피다 이 말이에요. 부피비.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을 다음 내용으로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내용이 좀 의미가 있어야 돼요. 사실 요 내용을 이해하려면 조금 더 가서 이런 내용을 봐야 돼요. 요거보다는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기체 반응의 법칙. 자, 발표된 게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한쪽으로 더 가서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보가드로 분자 이론. 지금 이게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뭐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좋냐면 이렇게 가가지고 이탈리아 화학자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는데 요게 원자설이 있고 분자설인데 지금은 분자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분자 이론인데 같은 부피죠. 요 사이즈의 부피. 요렇게. 요 사이즈의 같은 부피죠. 같은 부피. 요 부피가 같다면 수소든 산소든 수증기든 이 부피 같은 부피 안에는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만약에 요만한 공간에 한 개의 부피가 있으면 똑같은 공간에 산소가 돼도 한 개, 수증기가 돼도 한 개가 똑같이 있다 이 말. 똑같이. 그래서 아보가드로의 입장에서는 22.4리터라고 하는 어떤 부피에, 그것도 0도씨 1기압, 요 어떤 22.4리터, 요게 한 22.4리터라고 하는 어떤 부피라고 생각해 봅시다. 요 부피라고 했을 때 요 사이에 들어있는 거는 모든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너무 많은가요? 자, 요렇게 들어있다. 뭐 등등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잠깐 스톱. 자, 요거 잠깐 지울게요. 개수가 같은 개수가 들어있다. 알겠죠? 여기에 보면 밑에 있어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요건데 지금 아보가드로의 이
분자 이론은 뭘 얘기하냐면 분자 이론은 이게 분자여야만 이게 안 나눠지고 원자가 안 쪼개지고 이제 나눠지지 않고 이렇게 잘 되는데, 만약에 원자 이론으로 가면 수소가 이렇게 보이고 산소가 있으면 얘들이 이제 이부피를 만들 때 얘가 쪼개집니다. 쪼개져서 두 개로 가니까 원자 자체가 쪼개지는, 이건 모순이 와요. 그래서 아보가드로는 분자를 도입합니다. 좀 어렵죠? 요 내용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얘들이 수소라는 분자, 산소라는 분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물 분자를 만들 때 어느 원자도 쪼개지지 않고 원래 그 모습 그대로 만난다, 이런 뜻이야. 만약에 산소, 수소가 원자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얘들이 이렇게 이부피의 수증기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럴 때 산소는 반이 쪼개져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원자가 나누어진다는 것은 돌톤의 원자설이 완전히 위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모순이 오니 아보가드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분자 이론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분자라는 작은 알갱이로 되어 있다. 이거는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알갱이가 분자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입니다. 같은 물질의 분자는 크기, 모양, 질량이 같고 분자는 다시 몇 개의 원자로 쪼개질 수 있는데 원자로 쪼개지는 순간 분자의 성질을 잃는다, 이렇게 됐어요.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기체 분자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분자설에 따르면 원자를 쪼개지 않고 기체 반응 법칙을 잘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요 내용은 어렵습니다. 맛으로 했다, 깊게 들어왔다 생각하시고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길죠? 자, 일단 여기서 멈추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수고 많았습니다.